오늘의 주인공은 힐튼 가문의 상속녀이자 2000년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페리스 힐튼입니다. 페리스 힐튼에 관한 기사를 볼 때마다 부유한 가문 상속녀가 왜 이렇게 반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십거리로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며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몰랐던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부터 페리스 힐튼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페리스 힐튼은 1981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리처드 힐튼은 힐튼 그룹 창립자의 손자이며 어머니 캐시 힐튼은 젊은 시절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15세에 만나 19세에 페리스를 낳았고 이후 3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페리스라는 이름은 캐시와 가까운 사이였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의 약속에서 비롯되었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딸에게 같은 이름을 지어주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정 같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젊은 부부였던 부모는 자녀 양육보다는 파티에 빠져 있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페리스를 친척들에게 맡기고 외출했습니다. 가족들도 점차 이들을 외면하게 되었고 결국 호텔 직원들에게까지 육아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당시 힐튼 그룹의 CEO였던 리처드의 아버지 베런 힐튼은 가족들이 호텔에서 특별 대우나 최저 할인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책임한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리스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데이트나 화장, 노출 있는 옷차림은 물론 학교 무도에 참석까지 금지되었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품위 있는 상속녀로 자라길 바랐지만 페리스는 이에 반항하며 엄마는 내가 힐튼이 되길 바라지만 나는 페리스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모의 기대에 저항하며 독특한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페리스 힐튼은 어린 시절 여러 호화로운 호텔을 전전하며 자랐으며 이후 가족은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해 그녀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가족이 뉴욕으로 이사한 후 16세가 된 페리스는 모델로 데뷔했고 동생과 함께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클럽을 출입하며 화려한 밤 문화를 즐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파티 라이프는 지역 신문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페리스의 방탕한 생활이 부모의 교육 부재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명 칼럼니스트와 방송인들은 페리스의 어머니 캐시를 최악의 부모로 꼽으며 그녀를 조롱했고 이러한 비난은 뉴욕 사교계에서 캐시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딸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문제아들을 위한 교정학교에 그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페리스는 여러 학교의 가혹한 환경과 폭력적인 교육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그녀를 유타주의 프로보 캐니언 스쿨에 보냈고 이곳에서 페리스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날 밤, 두 남성이 갑자기 그녀의 방 문을 열고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페리스는 납치라고 생각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문 앞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부모를 보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프로보 캐니언 스쿨에서의 11개월 동안 페리스 힐튼은 강제 투약, 감금, 폭행, 성적 학대까지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이 마치 감옥과 같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동급생들이 가끔씩 사라졌고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페리스와 다른 학생들이 샤워를 할 때조차 이성 직원들이 지켜보았으며 겉으로는 학생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문제아들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강제로 약을 복용시켰고 이 약을 먹은 후 학생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감각을 잃고 극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페리스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약을 먹는 척하며 입에 머금고 있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뱉어내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쓰레기통에서 그녀가 뱉어낸 약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해 페리스를 찾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페리스는 벌로 어두운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모든 옷을 벗기고 어두운 방에 20시간 이상 가둬두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성인이었고
당시 페리스는 겨우 16세였습니다. 단독 감금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신체적인 제한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페리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립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녀는 바깥 세상에서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1999년 프로보 캐니언 스쿨에서 나온 후 페리스 힐튼은 유명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나를 내보내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 가장 충격적인 책을 쓸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부모는 그녀에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페리스는 모델 활동을 이어갔으며 19세에 도널드 트럼프의 모델 에이전시인 티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성공의 큰 요인이었지만 힐튼 가문과 트럼프의 오랜 친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 데뷔 1년 만에 유명 사진작가 데이비드 라샤펠과 협업하여 새벽 3시에 할아버지의 저택에 몰래 들어가 대담하고 반항적인 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은 베니티 페어 잡지에 크게 실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페리스는 보그, FHM 등 유명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모델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1년에는 뉴욕 패션위크의 톱스타로 자리 잡았으며 광고와 영화에서 잇따라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대부분 그녀 자신의 이미지와 닮은 사교계 명사 캐릭터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페리스 힐튼은 아직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지 못했지만 그녀를 전 미국에 알린 결정적인 계기는 리얼리티쇼 심플 라이프와 방송 전에 유출된 사생활 영상이었습니다. 프로보 캐니언 스쿨에서 나온 후 18세의 페리스는 자신보다 12살 연상인 배우 릭 살로몬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릭 살로몬은 페리스 힐튼의 불안감을 이용해 그녀에게 PUA를 적용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페리스 힐튼은 이 관계에서 본능적으로 릭 살로몬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살로몬은 이를 이용해 카메라를 꺼내 들며 이걸 찍지 않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거야? 라거나 날 사랑한다면 해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페리스는 그의 요구에 굴복했고 이 영상이 두 사람만의 비밀로 남을 것이라는 살로몬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헤어진 후 살로몬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2003년 11월 영상을 유출시켰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모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미국 전역에서는 페리스의 섹시한 몸매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영상을 유출한 살로몬은 완벽하게 책임을 회피했으며 심지어 토크쇼에 나와 이 사건을 크게 떠벌리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인해 파파라치들은 페리스와 그녀의 가족을 끈질기게 따라다녔고 결국 그들은 호텔에 숨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유출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해 12월 2일 페리스와 그녀의 절친 니콜 리치가 출연한 폭스 리얼리티쇼 심플 라이프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회는 130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18세에서 49세 성인 시청률을 무려 79%나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페리스 힐튼이 화제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리스 힐튼의 이와 같은 인기를 끈 방식은 나중에 킴 카다시안이 유명해진 방식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킴 카다시안이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심플 라이프는 부유한 집안의 딸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은 리얼리티쇼로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초반에는 페리스와 그녀의 여동생이 출연 예정이었지만 여동생이 카메라 앞에서 너무 수줍어해서 하차하고 대신 페리스는 어린 시절 친구인 니콜 리치를 소개했습니다. 니콜 리치의 양아버지는 유명한 가수 라이오넬 리치입니다. 그는 마이클 잭슨과 함께 We Are the World을 공동 작곡했으며 이 곡으로 4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페리스 힐튼과 니콜 리치 둘은 일종의 프레너미, 즉 친구이자 적인 복잡한 관계를 뜻합니다. 리얼리티 쇼가 방송되면서 두 사람은 유명해졌지만 페리스는 외모와 인기도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리스를 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았고 니콜은 페리스의 들러리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니콜을 페리스 옆에 있는 작은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플 라이프는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시즌2와 3가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청률이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성도 높은 팬들이 있었으며 그녀의 유명한 유행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즌4 제작을 앞두고 페리스와 니콜 리치의 관계에 금이 갔다는 소문이 돌았고, 페리스는 이를 인정하며 니콜이 시즌4에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둘은 왜 친구 관계가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니콜이 파티에서 페리스의 사생활 영상으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심플 라이프는 시청률 하락과 두 사람의 갈등으로 시즌4 제작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일부는 그들이 화해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결국 둘은 두 시즌을 더 함께하였고, 제작사는 이로 바뀌어 프로그램의 규칙도 더 참신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아내 역할을 하는 등 시청자의 관심을 끌 만한 장치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여전히 낮았고, 초기에는 반전 매력에 이끌린 시청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단조로운 내용과 공허한 핵심으로는 관객을 계속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리얼리티 쇼의 후속 실패에도 불구하고 페리스 힐튼은 여전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리얼리티 쇼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경험한 후 더 이상 리얼리티 쇼 스타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페리스가 니콜과 사이가 좋지 않은 동안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유명 인플루언서인 킴 카다시안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카다시안은 단지 페리스 힐튼의 의상 보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카다시안은 페리스의 옷장을 정리하거나 이베이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페리스는 카다시안을 데리고 가장 인기 있는 클럽과 레스토랑에 자주 다녔으며 어디서든 사진이 찍힐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카다시안은 페리스 옆에 서면 불편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페리스가 새로운 조수를 찾았다고 했지만 사실 카다시안도 페리스 못지않게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3년 영상 유출 사건 이후 처음에는 파파라치들의 이런 사생활 침해가 페리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녀는 이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페리스는 단지 유명해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싫어했지만 모두가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부유한 배경, 호화로운 생활, 가십, 패션 스타일은 모두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페리스 힐튼은 영화에 출연했지만 배우는 아니었고 노래를 발표했지만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표작이 없지만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함께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꼽힙니다.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와 미디어 사이의 좋은 관계 덕분입니다. 페리스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주 모습을 드러냈으며 때로는 가십거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사진을 찍히고 보도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가십 산업의 발전을 도왔고 많은 파파라치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힐라 차렌입니다. 한 장의 좋은 사진이 큰 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파파라치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리스와 미디어 간의 상호 이익 관계는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와의 사진도 많이 찍혔습니다. 페리스와 브리트니의 관계는 매우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하거나 싸운 적 없이 서로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브리트니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페리스를 칭찬하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페리스 힐튼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자유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페리스는 자신이 많은 통제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브리트니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성인이라면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타임의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 목록에서 페리스는 브리트니를 위한 소개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페리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였고 2007년에는 피우 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녀에 대한 관심이 2008년 대통령 선거, G8 회담, 부시와 푸틴의 회담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관심은 결국 대중의 피로감을 불러일으켰고 정치계는 그녀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은 페리스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2007년 AP는 일주일간 페리스에 대한 보도를 중지했고 US 위클리는 페리스가 등장하지 않은 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은 페리스의 인기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포브스는 2008년에 그녀를 과도하게 노출된 유명인으로 다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페리스는 갑자기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여전히 활동 중이었지만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새로운 인플루언서들의 등장으로 그녀는 대중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인플루언서는 바로 페리스의 오래된 친구인 킴 카다시안이었습니다. 킴 역시 2007년 사생활 영상 유출 이후 가족과 함께 리얼리티 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페리스의 공주 이미지와 비교할 때 킴 카다시안 가족은 더 친근하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카다시안 가족은 각자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 넓은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카다시안은 페리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의 부상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페리스는 카다시안이 자신을 대체하는 것에 질투를 느꼈을 것이며 2008년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롤링스톤 인터뷰에서 카다시안은 자신이 페리스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며 페리스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거의 말하지 않는다며 우정의 끝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리스는 카다시안의 엉덩이는 보고 싶지 않다. 마치 썩은 치즈가 들어있는 거대한 쓰레기 봉지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카다시안이 급격히 성장하고 대세가 되자 페리스는 카다시안의 유명세가 그녀의 어머니나 사생활 영상 남자 주인공인 레이 제이 덕분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CNN은 페리스 힐튼의 대중적 시야에서의 사라짐과 그녀의 매니저인 제이슨 모어의 퇴직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슨은 페리스를 처음 만난 순간 바비 인형이 말을 한다면 그 인형의 이름은 페리스일 것이고 미디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페리스일 것이라고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페리스는 리얼리티 쇼를 그만하고 싶어 했기에 제이슨이 페리스의 매니저를 맡으며 페리스의 이미지 변화를 도와주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작업은 That's Hot과 Love It이라는 유명한 문구를 상표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페리스의 동생이 고등학교 시절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고 제이슨이 밤새 고민하여 이를 발전시켜 페리스를 상업적인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이슨 덕분에 페리스는 향수, 보석, 세럼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상업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향수의 판매액은 거의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제이슨은 페리스와 계약을 종료하며 페리스 힐튼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완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페리스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진 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며 킴 카다시안과 같은 후발주자들이 더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슨은 이들 유명인들은 사실 내가 페리스와 함께 만든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페리스는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났지만 DJ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2012년 6월 28일 브라질 음악축제에서 처음으로 DJ로 등장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여성 DJ가 되었습니다. 2020년 페리스 힐튼의 다큐멘터리 이것이 페리스가 공개되며 그녀는 프로보 캐니언 스쿨에서 겪은 힘든 경험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또한 같은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과거의 친구들과도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21년 11월 기업가인 카터 레임과 결혼하며 예전 친구들인 니콜과 카다시안을 초대했습니다. 한때 아이들에게 가장 불친절한 유명인으로 선정되었던 페리스는 2023년 드디어 자신의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된 후에는 린제이 로한과 육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화려한 꿈의 집에서 잘생기고 부유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마치 동화 같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페리스 힐튼의 삶은 많은 논란과 변화를 겪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성공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페리스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